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자연계열 논술 전형의 의미와 특징을 말씀드리고 논술 전형으로 수시 원서를 쓸 때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에 대하여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논술 전형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학생, 논술이 나한테 적합한지 잘 모르는 학생, 논술 전형으로 수시 원서를 넣을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잘 모르는 학생,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연간 고3 담임교사를 해와서 입시 경험과 방대한 입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영상의 입시 자료는 대학 입학처 사이트로부터의 자료이며 제가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으니 대학교에서 공개하는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학사 및 석사를 졸업했고요. 서울에서 수학교사로 임용고시 합격해서 현재 서울의 모 공립고등학교에서 현직 교사로 재직 중이고요. 단연간 고3 담임 교사를 해왔고 장기간 수리논술반 수업을 맡아와서 논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먼저 논술 전형의 의미와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고요. 논술 전형에 적합한 또는 부적합한 학생의 특징을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께서 본인이 내가 논술 전형에 적합한지 또는 부적합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논술 전형 수시원서 작성 시 팁,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와 자료를 알려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업로드할 논술 관련 영상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술 전형의 의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은 기본적으로 수시 전형 중에 한 종류입니다. 즉 논술 전형으로 원서를 하나 쓰게 되면 수시 6개 카드 중에 하나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논술 전형은 논술고사와 내신 성적을 반영해서 이 두 가지로 당락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연세대와 같이 논술고사만 100%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내신 성적은 기본 점수가 있고 그리고 적은 급간 차이 때문에 실질 반영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이 반영되더라도 논술고사가 주된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논술고사는 보통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학만 보는 경우가 있고 수학과 과학을 같이 보는 경우가 있고 과학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학만 보는 대학은 서울여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학이 기본적으로 있고 과학이 있거나 없거나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기본적으로 재수생들이, 즉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만약 고3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넣는다면 졸업생들과 많이 경쟁해야 된다는 걸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은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다른 전형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놓는 전형이 바로 논술이니까요. 그리고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도 논술 전형을 워낙 많이 넣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강대도 자연계열이 작년에 103.5대 1이었습니다. 서강대가 높은 편이긴 한데 다른 곳도 낮은 곳이 보통 20, 30대 1입니다. 특히 의치안수 계열 이쪽 경쟁률은 더 높습니다. 작년 가톨릭대 의대 경쟁률이 161.8대 1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학교에서 이 기준으로 맞춰라. 이 기준을 못 맞추면 무조건 불합격이다. 뭐 이런 거죠. 논술고사를 아무리 잘 봐도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못 맞추면 무조건 불합격인 거예요. 따라서 논술에서는 이 기준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원율이 보통 매우 낮은 편입니다. 충원율이 뭐냐면은 추가 합격 비율인데요. 보통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원서를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 개 원서 중에서 한 개만 합격해도 대박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논술 전형은 합격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추가 합격이 된다는 얘기는 보통 논술 전형을 2개 이상 합격했다는 얘기거든요. 더 좋은 것에 합격했기 때문에 더 낮은 곳은 등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예비본에 있었던 학생들이 합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논술이 대체로 충원율이 낮은 편인 거예요. 그리고 여대의 경우에는 비교적 경쟁률이나 합격자 논술 성적이 낮은 편입니다.
작년에 성신여대 전체 경쟁률이 14.21대 1이었고요. 실질 경쟁률은 3대 1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보기도 했고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제가 작년에 성신여대를 정시로 갈 수준은 안 되지만 최저 기준을 맞출 것 같은 학생들에게 성신여대를 적극 권장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합격생도 나왔었고요. 이 실질 경쟁률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수능 최저 등급 기준도 맞췄고 논술고사도 본 학생들만 가지고 경쟁률을 매긴 거예요. 제일 낮은 학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대 쪽을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고요.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리 논술에 의해서 변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수리 논술이 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논술은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논리적 서술을 의미합니다. 즉 답만 구하면 되는 수능과 달리 풀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답보다는 풀이 과정 쪽에 배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 100분 내외의 시간 동안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집중력을 요구하고요. 수능에 비해서 대체로 어려운 편이지만 이는 대학교마다 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올바른 용어와 기호 사용, 그리고 논리적 전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논술 경향을 보면 논술 전형 인원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서 경쟁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수리 논술의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아진 편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답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면은 문제 자체가 쉬워지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답은 잘 찾는 거예요. 그 풀이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꼼꼼하게 했느냐,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전개했느냐가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톨릭대 의대 논술 등록자 평균 보시면은 점수가 무려 97점입니다. 최고 높은 점수는 100점도 있어요. 정말 완벽한 과정을 써야 되는 거죠.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등록자 평균이 80.2점입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로 수리 논술이 등록자의 평균 점수가 상당히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등록자와 합격자는 다른 얘기입니다. 합격자는 합격한 학생을 얘기하는 거고 등록자는 합격자 중에서 등록한 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격해도 그 대학에 안 다니고 싶으면 또 좋은 대학에 붙었으면 그 대학에 등록하지 않고 다른 대학에 등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논술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의 출제를 지양하고 안 낸다는 거죠. 교과서를 기준으로 출제하려고 많이 의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자연계열 논술 전형에 적합한 학생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논술에 적합한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능 성적이 학생부보다 뛰어난 학생. 만약 학생부가 좋다면 굳이 논술을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수능에서 국어 영어에 비해 수학 과학에 더 자신 있는 학생. 아무래도 논술은 수학과 과학 쪽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학과학 점수가 많이 더 높은 학생이면 논술을 도전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작년에 한 학생도 다른 과목 점수는 높지 않았는데 수학만 항상 한두 개 정도만 틀린 학생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열심히 수리 논술 공부해서 서울시립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 등급 기준 때문에 경쟁률이 반토막 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기준을 맞추면은 경쟁률이 반토막 나서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고 만약 못 맞추면 그대로 수시원서 하나 버리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학을 평소에 공부할 때 결론이 아닌 증명 과정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생.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 풀 때 기호를 정확하게 쓰고 논리적으로 표현해 온 학생. 평소에 내가 공부할 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평소 집중력이 좋아서 100분 이상 수학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학생. 이러한 학생들이라면 논술 전형에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적합한 학생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수학, 과학도 다 못하고 수능 최저 등급 기준도 못 맞춘 학생. 솔직히 이러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수학을 공부할 때 결론이나 공식 위주로 공부하는 학생. 이런 학생은 사실 수능을 노리는 게 더 낫습니다. 세 번째, 수학 문제를 풀 때 기호를 대충 쓰고 논리성을 신경 쓰지 않는 학생. 집중력이 좋지 않아 10분마다 딴짓하는 학생. 수시원서 넣을 게 없어서 그냥 논술 전형 지원해볼까. 아무런 전략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원한 학생. 그리고 눈이 하늘에 달린 학생.
사실 이 가장 위험한 게 육론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뭐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실력은 여긴데 대학교는 여 위에 있는 이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위에를 바라보고 계시면은 재수, 삼수, 사수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상향 지원을 하실 때는 바로 위를 보셔야 돼요. 한두 단계 위를 봐야지 나는 수학이 5등급인데 나는 연대 아니면 아무 데도 안 가. 이러면은 정말 난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논술 전형 수시 원서 작성 시 팁으로 수능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수시 원서는 정시 합격 가능 대학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수시에서 합격하면 정시를 쓸 수 없으니까요. 합격입니다. 등록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만약 수시 원서를 썼는데 논술고사를 너무 잘 봤어요. 근데 수능을 더 잘 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논술로 붙은 대학에 가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 논술 전형에서 합격한다면 나는 정시 원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 대학에 가든가 아니면 다른 수시 원서 쓴 대학교를 기대하거나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수시 원서를 쓸 때는 되게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대학을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이 있어야 경쟁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특히 6월,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한데요. 6월,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출제를 주관하는 기관이 바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재수생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수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죠. 교육청에서 내는 게 아닙니다. 사설기관에서 내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따라서 똑같은 기관인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6월,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아마 9월 모의고사는 성적표가 수시원서 쓰기 전에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설기관에서 제공하는 원점수 등급 컷을 고려해서 내가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이 높은 대학과 낮은 또는 없는 대학과 섞어서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기준이 높은 것만 쓰게 되면은 내가 만약 수능을 못 보게 되면 그대로 수시는 끝나는 거죠. 너무 낮은 것만 쓰게 되면 내가 수능을 잘 봤을 경우에 의미 없는 카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적절히 섞어서 지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능에서 성적이 더 떨어진다는 점을 꼭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체로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맞출 때는 영어랑 탐구 등급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가 절대평가라는 점,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까지 점수가 많이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영어나 탐구에서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충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능 최저 등급과 관련하여 수시원서 작성 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보실 때는 먼저 영어를 따로 반영하는지, 영어를 한꺼번에 같이 반영하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과학 또는 사회 탐구 영역 중 과학만 반영하는지, 사회도 같이 반영하는지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 과목만 반영하는지 또는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수학은 가형만 인정하는지 또는 나형까지도 인정하는지 이것 또한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반영하는 각 과목들의 등급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대학들의 예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성균관대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 가형 그리고 과학은 두 개의 평균을 보는데 수학 나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국어, 수학, 과학 이것들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합해서 4등급 이내로 들어가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한 거고 영어는 따로 반영합니다. 2등급 이내, 한국사도 따로 반영, 4등급 이내 이렇게 되면은 성균관대 공학계열 최저 등급 기준을 맞춘 겁니다. 그럼 이번엔 건국대도 한번 보겠습니다. 건국대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영어가 함께 세트로 포함되어 있죠. 국어, 수학 가형, 역시 수학 나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 과학 한 과목, 과학을 굳이 두 개를 다 잘 볼 필요가 없고 한 과목만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잘한 두 개를 골라서 5등급 이내에만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사는 5등급만 이내로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맞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건국대가 성균관대보다는 조금 더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보시다시피 나형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과학 대신에 사회도 인정을 해줘요. 기본적으로는 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또는 사회 중에서 제일 잘한 거 2개만 골라서 7등급 이내로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 수학 가형이 포함될 경우엔 수학 가형이 더 어려우니까 8등급까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2등급, 6등급 받아도 괜찮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2과목 반영한 이 과목들은 반드시 각각이 4등급 이내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2등급, 5등급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합치를 맞췄더라도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 2학생의 예를 제가 그냥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학생 뽀로로 학생을 봅시다. 뽀로로 학생을 보시면은 이 학생이 성균관대 공학계열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맞췄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추지 못했죠. 왜냐면은 영어도 맞췄고 한국사도 맞췄는데 무엇을 못 맞췄습니까? 이 조건을 맞추지 못했죠. 왜냐면은 국어랑 수학과 과학 중에서 제일 잘한 걸 고르게 되면 수학 일단 들어가야겠고 국어랑 탐구는 똑같으니까 뭐 아무거나 해도 되겠죠. 뭐 국어를 몰랐다고 생각하시면 2합 5가 되니까 이 2합 4를 맞추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성균관대 공학계열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은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뽀로로가 건국대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맞췄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국대의 경우에는 영어도 함께 계산해서 최저 등급을 한꺼번에 보죠. 즉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다 보고 그 중에서 제일 잘한 거 2개 고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수학과 영어 이런 식으로 골라도 된다는 거죠. 당연히 2합 5를 맞췄고 한국사도 4등급이기 때문에 건국대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은 맞춘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루피가 덕성여대 자연계열 최저 등급 기준을 맞췄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제일 잘한 거 2개를 골라봅시다. 여기 수학이 2등급이고 탐구가 5등급이니까 2개 합해서 7이죠. 그러면 2합 7이라는 이 기준은 충족시켰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이게 문제죠. 반영 과목이 전부 다 4 이내여야 되는데 지금 생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생륜이 5등급이죠. 따라서 루피는 덕성여대 자연계열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논술 전형 수시원서 작성 시 팁으로 논술고사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으로 대부분 변별되기 때문에 수학을 못하면 지원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논술고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가지 조합이 있는데요. 수학, 수학 플러스 과학, 과학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수학에서 특히 여러분이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기하를 출제하는지 우선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진로 과목인 기하를 출제하는 대학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연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에리카 딱 4개밖에 없어요. 사실 기하가 출제 영역에 들어가는 거지 실제로 출제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중점적으로 체크할 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물화생지 모든 교과가 논술고사에 다 출제되진 않습니다. 특히 지학 같은 경우에는 출제하는 학교가 정말 몇 개 안 돼요. 따라서 본인의 수능 선택 과목이 논술고사의 과학 과목과 일치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정말 비효율적이겠죠. 그리고 과학2 수준에서 출제하는지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아주대, 의대 등 과학2 수준에서 출제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에 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전년도 최종 등록자의 내신 성적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최종적으로 등록한 사람들 내신 평균일 뿐 내가 그 내신으로 지원하면 합격한다는 의미가 아님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내신 성적이 아까 제가 많이 반영되지 않는다, 실질 반영비율은 낮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내신 점수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가 거의 없어요. 따라서 커트라인 근처에서는, 즉 합격선 근처에서는 변별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대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석차 등급에 따른 반영 점수를 수시 모집 요강에 두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신 평균 성적이 여기 성균관대 기준에 맞췄을 때 한 3.5등급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석차 등급 점수는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이때 29.8이나 29.7로 답을 한 학생은 지금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신 성적을 평균 성적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표에 맞춰서 점수를 내는 게 아니에요. 각 과목별로 반영 점수 각각 단위수별로 다 맞춰서 점수를 내는 겁니다. 걔네들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학년 국어가 1등급이다. 그리고 수학이 2등급이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한 과목 한 과목에 대해서 점수를 다 하는 거예요. 얘 30점, 얘 29.9점 해가지고 모든 점수를 다 내는 거예요. 이걸 단위수에 맞춰서 평균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점수가 여러분의 내신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점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보통 내신 점수는 굉장히 반영 비율이 낮지만 커트라인 근처에서는 굉장히 변별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신 성적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랑 얘랑 논술 점수가 거의 똑같은데 난 왜 떨어졌지? 내신 성적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특히 지금 보시면은 여기 6등급, 7등급 사이, 7등급, 8등급 사이 점수가 갑자기 쭉쭉쭉 떨어지죠. 그래서 5등급 밑으로 이렇게 좀 점수를 받게 되면은 내신 성적이 사실 상당히 점수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팁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논술은 논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전이냐 후냐가 중요한 건데요. 수능 전에 보는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수능을 봤는데 내가 논술로 원서를 쓴 학교보다 더 잘 보게 되면 낭패죠. 따라서 수능 전에는 하향 지원 같은 경우에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후에는 살짝 하향 지원도 고려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평소 모의고사 봤던 데보다 살짝 낮은 데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보다 수능을 못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거를 계산한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경악을 하실 겁니다. 네,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이 좀 낮거나 없는 전형까지도 수능 이후에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수능을 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논술고사를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카드들을 수능 이후에 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반의 어떤 학생이 수학을 거의 한 2등급 정도는 웬만하면 유지를 했었는데 수능 때 가서 4등급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난감했는데 다행히 수능 이후에 어느 정도 자신의 눈을 낮춰서 쓴 학교들에서 논술고사를 잘 받고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도 잘 맞췄기 때문에 다행히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최소 3개년 정도는 기출문제를 보시고 모의 논술도 함께 풀어보면서 자신에게 잘 맞는 대학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기출문제는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여대를 적극 권장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쟁률이나 합격자 논술 성적이 대체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지원하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복해서 쓴 학생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논술고사를 하루에 한 번만 보는 게 좋습니다. 가끔 욕심나서 오전에 한 번 보고 오후에 다른 곳 가서 한 번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논술시험 보시면 아는데 한 번 보고 나면 진이 다 빠집니다. 일반적으로 논술고사를 한 번 보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보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가끔 논술이 4년제 대학 수시원서 6개에 포함 안 되는 줄로 착각한 학생들이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복 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거나 대학교에 직접 연락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3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을 믿으시고 열심히 상담 받으시면서 어떻게 원서를 써야 할지 잘 길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를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어디가 사이트라는 게 있는데 대입 정보 포털인데요. 네이버에서 어디가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논술 전형을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 입학처 사이트 가시면 기출문제, 모의논술 문제, 그리고 해설 동영상도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교는 논술 가이드북을 아예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대학교가 위반해서 대학별고사를 출제했는지를 조사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뭐 면접 문제라든지 논술 문제라든지 적성고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지 그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잘 보시면은 출제 의도, 출제 근거, 그리고 각종 해설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할 대학교의 보고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수리논술을 대비한 공부법 영상과 그리고 수리논술 대비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팁을 알려드리는 영상, 그리고 수리논술 각종 모의논술이라든지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영상을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